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아주 매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3개월 넘게 이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이제 할 생각이니까 지켜봐 주실 분들은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발표했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운동 전후의 인바디 비교를 통하여서 신체 조성 및 세포의 변화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 간단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업에서 한 간단한 실험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인바디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아셨어요? 운동하기 전과 운동한 후에 전과 후에 인바디를 재면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개인차가 있지만 거의 90%의 사람들은 중간에 운동 중에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운동 후, 그러니까 땀을 배출했죠? 했는데도 몸에서 수분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분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올라서 데이터상에는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사기일 수 있지만 운동하고 나서 인바디를 바로 잰 다음에 이것 보세요. 1시간의 운동으로 지방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의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 화장실을 다녀온 경우, 소변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거를 본다든지 특히 설사와 같이 다량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인바디를 재게 되면 체수분이 내려갑니다. 수분이 내려가니까 이 경우에는 근육량이 빠지고 체지방이 올라가는 데이터가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계가 바로 인바디인데 왜 운동은 수분이 빠졌음에도 수분을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올까? 그게 저는 이제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에 관한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많이 찾아봐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인바디 원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많이들 그냥 임피던스 장비, 전류를 통해서 몸에 수분을 측정하고 세포의 내 수분을 측정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바디가 체지방과 근육량을 정확하게 재는 기계라고 하면은 약간 의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변화는 굉장히 조금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잡는 수치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내외 수분까지 비교해서 산출하는 기계인데 이 임피던스 원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전류는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피던스는 뭘로 나눠지냐면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L과 C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리액턴스와 레지스턴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측정 모델에 있는 이 실린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으면 저항이 엄청 높은 특성을 보여서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주파수가 높으면은 저항이 낮은 특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류가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설명한 게 이제 이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포 IC, 세포 내 수분이고요. 이게 세포 바깥에 있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전류를 하게 되면 이게 싹 다 통과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포 내 수분을 잡아내지만 주파수가 낮게 되면은 이쪽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바깥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전류와 낮은 전류를 이용해서 세포 내외 수분을 산출해내는 게 이제 인바디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주파수 대역에서 C가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세포 내 수준을 측정하는 이런 모델링을 이제 구현한 게 임피던스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좀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원실린더 하나 가지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양쪽 팔과 몸통 그리고 다리 이렇게 해서 5 실린더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이런 세포 내외 수분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트렁크, 몸통이고 right arm, left arm,
right leg, left leg 해가지고 5 실린더에서 이렇게 산출되는 거를 인바디 G를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제가 좀 몇 개 살펴보았는데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림브 팔다리 사지에 있는 팻프리 매스의 변화를 보통 이제 거의 이걸 사용하게 되고 몸통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설명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그런 실린더를 사용해서 산출을 한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가 이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석구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사양, 뭐 720, 뭐 770 이런 모델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주파수 영역까지도 이제 산출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모델이 아마 370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50Hz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성이 높은 거가 우리 몸에서 더 많은 헤르츠를 세포 내외 수분을 찾아다니는 역할을 하는 게 더 고사양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발에 이런 주파수를 이제 보내서 이용해서 측정한다라고 가볍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또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체수분이라고 보이는 요거는 토탈 바디 워터입니다. 이 토탈 바디 워터는 세포 내수분과 세포 외수분의 합을 토탈 바디 워터라고 보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바디셀 매스와 ECM, 엑스트라셀룰러 매스 요거의 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팻프리 매스, 림 매스인데 요거가 아닌 거를 우리는 팻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를 측정을 할 때 지방을 막 찾아서 지방이다, 지방 이만큼 산출해낸 게 아니고 수분을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거의 나머지 것은 지방이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어서도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이런 원리로 산출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결과표를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오류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인바디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량을 표시했는데 두 사람 다 오른다리 왼다리에 너무나도 표준 이상의 이제 근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지? 무슨 선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봐야 할 수치는 바로 요 부종 수치라는 겁니다. 토탈 바디 워터에서 ECW, 세포 외수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부종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0.38 기준이 되겠고요. 0.38 기준에서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도 높은 수치를 보고 있죠. 0.447 정도의 숫자는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도 다리가 정말 퉁퉁퉁퉁 부어있고 걷기도 사실 조금 힘든 정도의 부종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다리에 있어서 근육량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종이 많기, 세포 외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세포 외수분, 이 수분이 근육량으로 측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근육량으로 볼 수 없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종 수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 하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선수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세포 내의 수분의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진짜 근육인지 가짜 근육인지 부종인지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종 수치 정확한 건 이제 또 고사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도 이제 하체에 굉장히 0.4가 넘는 수치의 부종 수치를 갖고 있는데 근육량이 매우 적죠. 그리고 실제로도 골격근량이 매우 적고, 그래서 수분량이 많게, 세포 외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높게 나왔지만은 근육량 자체가 또 적은 거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굉장히 저근육인 상태일 수 있겠구나 라고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직접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제 성인 남자 1명, 여자 1명, 저와 어떤 이제 박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측정을 했고, 남자 피임자는 공복, 저는 아침 식사를 똑같은 날에 똑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2명 다 측정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와 식사를 제한했고, 첫째 날에는 30분 중강 유산소 운동, 둘째 날에는 10분 안에 7RM 정도 되는 3대 운동을 3세트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전부터 운동 시 그리고 후 측정까지 화장실을 가거나 수분 섭취를 일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을 포함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한 것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이때 한 10분 정도 했는데 세팅을 하느라 조금 더 시간이 높게 찍혔다는 점 있고 운동을 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인바디 720하고 그 다음에 여기 370 두 가지 사양 버전 모두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수분량이 34.8에서 35.1로 느는 데이터를 볼 수 있죠. 또한 체지방량도 14.3에서 13.1로 감소가 되고 43.3에서 43.7로 골격근량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림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세포 외수분의 비율이 근데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370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에 측정을 했는데 720이랑은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체수분이 0.1 정도 감소가 된 데이터고 골격근량 좀 줄고 체지방량도 빠지고 이런 데이터. 물론 체중도 30분 유산소 운동 후 500g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48.7에서 48.6으로 확실히 대사가 더 낮으니까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체중 자체 감량 폭이 훨씬 적죠. 그렇지만 체지방량은 무려 700g이 빠지고 골격근량은 400g 는 데이터, 그 다음에 세포 내수분, 외수분도 모두 증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고요. 370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체중이 100g만 줄었고 수분 섭취도 없었음에도 골격근량이 증가하고 체지방량이 떨어지는 데이터, 수분은 증가하는 데이터 나왔습니다. 고강도에서는 더 강력했는데요. 10분밖에 운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자체는 조금 유산소보다 덜 떨어졌지만 체지방량 보세요. 2kg나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골격근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체수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데이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 운동만 한 게 아니거든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세 가지 운동을 했는데도 상체 부분의 위주로 림밸런스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 특이점이 있었고 세포 외수분 비율이 오히려 좀 낮아졌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70에서도 체지방량이 줄고 세수분 느는 데이터, 아까 유산소와는 조금 다른 데이터 차이죠. 이런 게 보였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체지방량 감소, 골격근량 증가, 세포 내외수분 모두 증가 형태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체 부분 위주로 림밸런스가 증가했고 하체는 오히려 낮아진 데이터, 세포 외수분 비율이 조금 높아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수분량이 증가했습니다. 세포 내의 수분 모두. 그리고 유산소와 근력운동의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남자 참가자에서는 근력운동에서 더 두드러진 데이터, 무려 체지방량이 2kg가 증가하고 수분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이터가 보였고요. 또 상체만 운동하지 않았는데 둘 다 상체에서만 근육 분포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계점도 있죠. 고강도 장시간 운동으로 급격한 수분 손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바디가 아닌, 그러니까 인바디가 임피던스 장비 중에 우리나라 회사 이름이잖아요. 근데 다른 임피던스 장비도 굉장히 많죠, 세계에. 여기서는 또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바디에 국한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피험자 수가 둘밖에 안 했으니까 일반화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변했지? 라고 알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체성분이 변하는 그런 기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좋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더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CA 사이클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운동을 했을 때 수분 저류 현상이라든지 체온이 증가한다든지 전해질 농도가 변화하고 호흡이 가빨라지고 림프나 간질액에 있어서 자극이 되고 혈류가 재분배되는 이것들이 모두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이런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바디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 논문에서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놓은 곳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유하이드레이션 상태로부터 이 BI에서 바디팻의 측정이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운동 중에 우리가 땀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의 불균형적 손실이 일어나죠. 전해질에 뭔가 이상을 끼치는데 유체 전해질 농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몸의 토탈 바디 워터의 인위적인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유산소 운동에 따라서 이제 바디팻이나 토탈 바디 워터의 차이를 위한 다른 잠재적 메커니즘은 순환계에 활동하는 조직들,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계속 재분배가 되고 혈장 부피가 이동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이 부위에 계속 자극을 주니까 이쪽에 혈액이 쏠리고 혈액이 펌핑되는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휴식 중인 골격근은 20%의 혈류를 공급받지만 유산소 운동 중에는 거의 이 활동적인 골격근으로부터 혈류량이 25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혈류량의 재분배가 되고 혈류량의 변화가 이렇게 다른 수치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증가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막 땀이 나고 열이 나고 체온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나 코어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임피던스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임피던스 표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은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올라가는 데이터, 혈액이 수분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면서 피부 영양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이 값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활성 골격근의 신진대사 수요 증가에 몸이 수용하기 위해서 휴식에서 운동으로부터 혈류 흐름의 변화와 체온의 증가, 이거가 이제 바디팻이나 토탈 바디 워터의 변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우리 몸의 수분 변화, 그 다음에 혈류 변화, 그 다음에 체온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딱 운동이 끝나고 쟀을 때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수분 섭취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포 내외 수분의 측정을 할 때 그런 혈류의 재분배가 가장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연구를 이제 뭐 제안을 하면서 이전 또 연구를 살펴보면은 즉시 재면은 또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만 15분, 30분, 45분,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 또 넘어가면은 처음과 비슷한 데이터가 다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우리 몸의 변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이터라고 확인을 해야지 이걸 통해서 1시간을 통해서 체지방이 이만큼 빠졌다, 근육량이 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체수분이 줄어들거나 세포 내 수분보다 외수분이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은 보통 다 수분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포 외수분이 올라가면서 더 데이터가 봤을 때 안 좋아졌네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10% 정도. 이거는 제 임상이에요. 그냥 제가 많이 분들을 보고 그걸 체크해 본 결과 이 정도 수치 정도 됐다라고 그냥 임상 결과고요. 근데 뭐 여성분들은 월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포 자체들이 염증 덩어리니까 몸에서 했을 때 반응이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전해질 균형이나 세포 내의 수분 균형이 되게 중요한 신장 이상인 사람들, 순환기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못 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건 좀 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강도, 그리고 운동 종류에 따라서 세정분 변화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질환자별로 어떻게 또 다르게 나오는지 확인해보면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인바디가 체지방이나 근육량을 보기만을 위한 데이터보다는 이 사람의 전반적인 이런 체성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운동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덱사나 CT, MRI 같은 더 세밀한 장비, 더 정확하다고 알려진 장비로 이제 급성 운동 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 운동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성분이나 세포 변화를 또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한 또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흥미로울 수도 있고 뭐 별로 안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인바디의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전후로 재보고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은 지표가 내가 얼마나 대사를 활발하게 뭐 움직였냐라고 삼을 수 있는 지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